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오송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2번이나 리뷰를 했던 우리 조승연의 탐구생활이라는 채널에 나왔던 우리 김용초 형제님의 영상을 또 보고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희가 앞에 1, 2편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제 미국 대학 입시의 좀 트렌드라든지 우리가 너무나도 좀 요즘에 꼼수처럼 하고 있는 방식이 실제로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마지막 파트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거 사실 3부까지 나눠서 할 줄은 몰랐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워낙 중요한 내용도 많고 좀 길어져서 3부까지 오게 됐습니다. 마지막 3부 영상을 좀 보면서 저희가 또 마지막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영상 볼까요, 그러면? 이번 파트에서는 이제 얘기해봤던 게, 한국 교육의 한 부분을 마법을 사용해서 한 가지 고칠 수 있다면 뭘 고치겠냐라고 했는데, 두 분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다른 시각이었어요. 이제 한 분은 무언가를 제한하는, restriction을 주는 방법으로 이제 제안을 하셨고, 한 분은 오히려 무언가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제 제안을 하셨단 말이죠. 두 가지 다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무언가를 제한을 한다, 진짜 2-3시간으로 제한을 해서 그 이상 공부를 못하게 한다라는 방법과 영상을 강제로 이제 하게 해서 35분을 하게 한다라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승연 씨의 생각도 좋고 김용 총장님의 생각도 좋고, 근데 조승연 씨의 생각이 저는 오히려 이제 아까 전에 It's gonna cause more problems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not really like causing more problem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것이다. 더 많을 거다라고 했는데, 조승연 씨의 이야기의 그 C는, 핵심은 뭐였냐면 limit the time after school 2 hours for college prep이라고 했지. 그렇죠. 읽고 쓰고, 뭐 예를 들어 내가 뇌 과학에 관심이 있으면 뇌 과학을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리밋을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ollege prep, 그러니까 SAT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2시간 이상 매일같이 하지 마라. 뭐 college prep이라고 해서 우리가 SAT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AP 수업일 수 그렇죠, 맞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성실함은 좋아하는 거가 좋아하지 않은 거의 harmony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서 내가 궁극적으로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그 시간에 존중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조승연 씨는 얘기하는 것 같고, 왜냐면 밸런스가 깨져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그 어떤 남자 한 사람의 예시로 들으면서 12년 동안 나는 컬리지 프랩만 해서 나중에 사회에 나갔더니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예시를 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학생들도 그러고 저희 지금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근데 왜냐면 막 비인가도 예전에는 솔직히 비인가를 누가 갔어요? 비인가를 간다라는 건 학교를 포기하는 건가? 막 이런 느낌이 들 약간 정도로. 인가된 학교를 못 갔으니까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간다라거나. 근데 요즘은 이제 막 더 테일러링 됐으니까 그렇죠. 내 자녀의 교육의 맞춤에 가장 최적화된 게 뭘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뭐 운동을 잘하거나 뭐 뭘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그래서 비인가를 가는 거고 그래서 국제학교를 가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은 들어요. 물론 cost는 another thing, right?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조승현 씨의 answer도 되게 유니크하고 다만 이 핵심은 내가 하고 싶은 걸 꼭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college prep일 수도 있는데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막 바이올로지를 공부하는 게 너 왜 바이올로지를 공부해? 그 AP 시험 이게 아니라 나 진짜 바이올로지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거. 우리 학생들이 하는 거 있잖아. 파운데이션 스터디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엑스멀 레벨하게 들어가가지고 바이오를 공부하면 그 바이오의 기본부터 차근차근히 공부해서 나중에 우리가 리서치 페이퍼를 하나를 쓴다든지 아니면 뭘 내가 정말 관심이 있으면 거기서 retrograde analysis를 사용해서 뭔가 굉장히 컴플리케이트한 프로세스를 하나 딱 잡고 백다운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케미칼은 뭐지?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 이렇게 하나하나씩 공부하는 거. So it doesn't matter what it is, but it's, I like his answer. 그리고 이제 김용 총장님의 answer도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 저도 많이 경험을 못한 명상을 네, 통해서 맞아요. 뭔가 갑자기 전전두에 뭐 prefrontal cortex를 뭐 컨트롤한다거나 이런 맞아요. 거는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막 30분 동안 메디테이션을 하진 않지만 제가 하는 메디테이션은 동기부여 영상을 올려놓고 그냥 막 적는 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메디테이션의 방법이 좀 다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좀 뇌가 조금 이상하게 만들어진 이유가 저 항상 이렇게 뭔가를 하면 이게 좀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도 조금 있어요, 항상. 그래서 가는 도중에 커피 한 잔을 사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루트를 짜서 여러 가지를 해서 저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진 않고 저는 리워드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상받는 걸 해라. 그래서 그 보상이 예를 들어 근데 최대한 보상을 뭐 SNS 이쪽으로 하지 말고 걷는 거, 나가는 거, 쉬는 거 이런 식으로 해라.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 cognitive refreshment나 blood flowing in your brain이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만약에 두 개를 고른다면 전 두 개를 다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훌륭한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감히 이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혹시 대표님만의 답변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내가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교육에서 진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 지금 그냥 너무, 질문한 건데 네, multi-variable 저는 layered. 사실 교육 쪽은 모르겠고 저는 생각해 보면 비슷한 게 있긴 있어요. 교육은 아니고 모든 직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사람들의 생각을 정말 모든 직업이 평등하다고 느끼는 거를 만약에 사람들을 만들 수 있다면 이런 직업적인 우리가 어떤 직업은 좀 더 좋게 생각하고 어떤 직업은 좀 더 좀 천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시하는 발언 같은 것도 막 하게 되고 막 그런 직업을 하면 인생의 패배자로 막 낙인 찍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없애면은 좀 더 사람들이 뭔가 교육이라는 것에 있어서 막 이렇게 집착한다고 해야 될까요? obsession을 가지는 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호주에서 그래서 유학을 했을 때 거기는 이제 막 플러머 이런 배관공이나 뭐 포크레인 이런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높은 대우를 받고 기술을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그런 직업 가진다고 하면 진짜 막 비하적인 발언으로도 최근에도 사실 써가지고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 뭐 용접이나 배우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직업에 대한 좀 가치관이 바뀌면은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정의라는 걸 다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더 유튜버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 유튜버가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저는 얼마 전에 도산공원을 걷다가 도산 안창호 분의 글들이 이제 글귀가 이렇게 막 도산공원에 적혀져 있어요. 네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좀 이상하지만 이분이 정말 나랑 생각이 비슷하구나. 아 나랑 생각 나의 환생 나의 과거인가? 과거에 그게 아니라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은 힘을 길러야 한다 라고 써있어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마다 자신의 힘을 길러야 한다. 우리가 독립의 첫 단추는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그렇죠. 해요. 자립성 힘을 길러야 된다고 해서
있죠. 근데 저희 회사의 로고가 파워거든요. 포테타스라는 맞아요. 그 용어인데 네, 파워. 라틴어로.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이유는 사람한테 힘을 길러준다인 것 같아요. 힘을 어떻게 기르냐라고 말을 하면 저는 글 쓰고 말하고 읽고 이 세 가지가 가장 사람에게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하는 방식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게 다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이 두 가지로밖에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정치를 하시는 사람들 중에 말을 못하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뭐 말만 버락 오바마 같은 맞아요. 분만 봐도 이제 진짜 말을 얼마큼 케네디도 그렇고 미국 근데 대통령 뭐 말이 말만 잘하면 안 되죠. 그게 문제인 건데 그래서 읽는 거를 넣고 싶고 뭐 리스닝도 저는 넣고 싶고 그래서 가장 펀더멘털한 사람의 가장 매력적일 수가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RWS라 해서 읽고 쓰고 말하기 요 RWS를 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무조건 맨드토리로 저는 넣어 놓을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뭐 예를 들면 RWS 1시간 네, 무조건 해라. RWS 2시간, 1시간을 내가 관심 있는 전공에 무조건 공부 프로세스로 저는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birds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US history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읽고, 무조건 쓰고, 무조건 말을 하는. 근데 말을 많이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글도 많이 안 써요, 학생들이. 그냥 읽고 막 정보 주입하고 그 다음에 대충 알아서 조금씩 이제 기억한 다음에 말을 하는데 누가 봐도 얘는 이쪽에 패션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거는 1분만 들어봐도 알아요. 얘가 진심이다 아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왜냐면 자, go. Why did you do this? 그러면은 이게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가 막 말하고 싶어 미쳐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Okay, so let me explain 하면서 막 정말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은. 뭐 그게 우연하게 발견된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공부를 해서라든지 아니면 뭔가가 스토리가 있어. 그 스토리를 메이크업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는 친구들은 그냥 겉핥기식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죠. 굉장히 좀 항상 이렇게 좀 이게 표면적으로 깊이가 없이 네, 깊이도 없지만 스토리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Y도 없고 그냥 시켜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거를 저는 넣을 것 같아요. 무조건 힘을 길러라. 힘을 기를 수 있는 어떤 커리큘럼을 어떻게 보면 이제 무조건 할 수 있게끔 그렇죠.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죄송해요. 힘과 도덕. 힘과 도덕 왜냐하면 힘만 길렀을 때 나쁜 놈이 그러니까 도덕적인 윤리, 그러니까 에티컬한 어프로치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전 좀 요구가 많은 것 같은데 ethical power, moral crime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힘을 기르지만 그 힘을 선하게 좀 쓸 수 있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어떻게 해야지 더 막 뜯으면서 더 돈을 벌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뭐 내가 얘보다 더 잘났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휴머니티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한 가지의 소원으로 압축하기 쉽진 않겠지만 학생 또는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힘을 기르지만 이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도덕을 같이 배우게끔 맞아요. 해주고 싶다.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한 가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냐면은 한 가지만으로 단순하게 해결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이제 multi-layered problem이라고 했잖아요. 뭔가 겹겹이 쌓여 있는 어떤 문제들이 이제 하나만 이렇게 벗기는 그쵸, 거죠. 벗기는 네. 거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 이제 해결책이 좀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걸 각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좀 더 미국 대학 입시에서 정말 벗어나서 우리 전반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좀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제 굉장히 높은 자살률이라든지 이제 우울감 이런 것도 있고 뭐 출산율도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를 교육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좀 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년 시절이 좀 불행하면은 본인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진짜 실제로 제 친구 중에서도 한국에서 입시를 치렀던 친구들이 되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나는 내 자식이 한국의 교육 같은 시스템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실제로 되게 많아요. 지금도 있고,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이 사회로 넘어오게 되니까, 사회 문제로 넘어오게 되니까 이런 사회에서도 아까 얘기하셨던 돈만 바라보고 내가 누군가를 찍어 눌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나는 뭐 자녀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조승현 씨가 마지막에 랩업 했잖아요. 그렇죠. 랩업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미국의 교육 제도를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져서 그 궤도가, 인생의 궤도가 달랐던 사람들이 만나 영향을 주고 영감을 주고 새로운 아이디어 뱅크,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들을 계속 창조해 나가며 이 나라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진짜 진심으로 가장 아이디어리스틱한 environment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버드의 정책이거든요. 특히 제가 여기서는 제가 하버드 가자 시리즈에서 가끔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숙사를 어떻게 뽑냐면, 정말 이 기숙사 안에 내가 4명이 들어가요. 8명이 들어가요. 그러면 무조건 이 얘 룸메를 완전 정반대인 사람을 무조건 골라주게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건 되게 힘든 단어인데, 얘가 만약에 뭐 he came from the richest country and he's a rich man, 그러면 poor and very independent 이런 친구랑 일부러 묶어놔요. 인생에 정말 궤도가 180도 달랐던 친구들을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둘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디퍼런스를 계속 브리징을 해준다면 더욱더 좋은 제도와 더욱더 좋은 프로덕트, 그래서 정말 그런 제도가 진짜 있는 게 미국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투명스럽게 차별을 주고 우리는 백인들이 이만큼 내려와야 돼, 뭐 우리는 레거시가 중요하고 기부금도 중요하고 우리는 스포츠도 중요하고,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되게 좋으면서도 또 가끔 가다가 얄미울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어차피 팩트는 팩트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많은 빌리언어도 많이 배출을 했고 가장 많은 노벨 프라이스도 배출을 했고, 특히 하버드에서 이런 업적들을 우리가 보면 이게 절대적으로 there's no way anybody can make this up. 이거를 뭐 단순히 1, 2년, 3년 동안 했던 경력이 아니라, 쌓아놓던 게 아니라 정말 몇백 년 동안, 물론 진짜 입시의 제도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딱 100년 전서부터 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것도 아니야, 한 50년 전. 근데 이 50년, 70년 전만 봐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참 부럽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런 걸 원해서 미국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그런데 뇌는, 그리고 행동은 아직까지도 조금은 한국스러운 그런 교육을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전에 김용 소장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어렸을 때 미리 이렇게 자녀들이 교육을 하는 건 되게 좋아요. 그게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렇게 선행과 교육을 열심히 받았던 친구들이 나중에 뭐가 될까?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가 뭔가를 해내야 하는데, 뭔가를 이렇게 틀에 갇혀있는 친구가 아니라 뭔가 outside of box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반대로 suicide, 우울증, 외로움, 이런 걸 겪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고 하잖아요. 좋은 예시만 보지 말고 나쁜 예시들도 굉장히 많으니, 이건 어쨌든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입시를 준비를 하면서 SAT도 가르치고 수업도 가르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컨설팅도 프리컨설팅도 그렇지만 계속 발견하고, 그렇죠, 계속 뭔가 능력을 찾아주고 싶고, 스스로가 나중에 이제 떠났을 때, 우리 곁을 떠나고 부모님 곁을 떠났을 때 내가 당당하고 내가 기댈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잘나지도 않았고 못났고 못할 것 같고, 백인들이 우리나라보다 하나 딱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신감? 잘난 척. 없는데, 쥐뿔도 없는데 잘난 척 잘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얻는 경험과 그것 때문에 얻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못나가지고 나는 못났어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우리 민족. 하지만 잘났어, 하지만 잘해, 하지만 똑똑해. 그런데도 나는 저는 잘 못해요. 반대로 쥐뿔도 없는 게 잘났다고 해. 너 잘해요. 그러면 누가 더 가능성이 있을까요? 쥐뿔도 없는 게 잘났다고 하는 애가 자신감이 있으면 그렇게 기회를 더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힘이 있는데 뭐가 붙여야 된다고?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최근에 사실 뭐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능력은 우리나라에서 갖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도덕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되게 최근에 뉴스에 그런 게 되게 많이 맞아요.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막 누가 그런 게 뭐는 진짜 뭐 없어요. 음주운전을 뭐 했네 무슨 일이 막 되게 많이 터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진짜 이 영상에서도 나왔고 저희도 얘기를 하지만 진짜 돈만 바라보고 맞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은 좀 materialism이라고 하죠. 물질주의라는 것이 너무 센터돼 있다 보니까 어떤 도덕성이라는 걸 많이 잃게 되는데 교육을 통해서 진짜 우리 학생들 정말 힘과 도덕성을 모두 다 기를 수 있고 이런 우울감이나 좀 자존감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도 이젠 더 이상 저도 요즘 많이 하는 얘기지만 학생들한테 너 무조건 그냥 해야 돼. 그냥 조용히 하고 열심히 해. 하다 보면 언젠가 결과는 나오는 거야. 뭐가 중요해. 뭐 꼭 알아야 돼. 뭐 이런 것보다는 정말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우리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학생들하고 꼭 얘기를 나누시고 학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복하게 또 능력 있게 잘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시고 싶은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김용 총장님이 저희보다도 더 날카롭고 더 지혜롭고 더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걸 보고 제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영광스럽고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보다 훨씬 더 뚜렷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지혜롭고 그리고 그 보는 관점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섣불리 얘기를 못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매직 원드가 있는데 뭘 할래? 라고 했을 때 맞아요.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섣불리 못 하잖아요. 섣불리, 네. 근데 그 이유는 전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뭔가를 되게 잘 알면 더 잘 아는 만큼 더 힘들어지고 모르면 모를수록 더 쉬워진다고 맞아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고 제가 에듀케이션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많이 이것저것 도전을 많이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생들에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거고, 조승현 씨가 말했던 마지막 부분이 제일 공감 갔어요. 내가 하고 있는 걸 그냥 대학을 가기 위해 쓰지 말고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글을 쓰는데 글을 잘 써서 대회를 우승해서 입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고 이 글을 쓰면 도대체 사회에 내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거를 또 얘기하는 이런 대단한 분들이 옆에 있다라는 걸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더 열심히 해야겠고, 저는 되게 혼자서 좀 외로운 싸움을 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왜냐면 저만 좀 외톨이 뭐라고 아까 좀 딴 얘기하는 느낌이 들고 한국에서는 뭔가 SAT에 대해서 여기다 이렇게 점수 띄워놓고 GPA 띄워놓고 네. AP 띄워놓고 이 AP 정도 띄워놓고. 점수면은 이 정도 대학 가요 이렇게 가는데 맞아요. 저희는 이게 다 의미 없다. 근데 이렇게. 네, 이 의미 없지만 중요하지만 이게 다가 이게 아니다. 아니어도 다른 부분이 있어도 꼭 잘 간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같이 해야지. 분명히 GPA랑 SAT가 낮은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 다른 부분의 매력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면 된다 이건데, 그냥 꼭 집어서 GPA라든지 SAT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넌 안 돼 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얘기 이런 비슷한 얘기지만 다른 얘기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잘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저희 학생들 중에 그렇게 GPA 낮은 친구도 많이 없긴 해요. 요즘에는 뭐 GPA가 사실 높은 친구들이 많죠. 다양해요. 근데. 다양하게 있어서 3.5도 있고 3.0도 있고, 그래도 평균을 치자면 3.8 이상 되는 것 같아요. 3.8. 근데 그걸 우리가 보면서 와, 오케이, 너 3.9 체크리스트, 1570 체크리스트 뭐 이런 거 안 하잖아. 네, 이런 거는 뭐 옛날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전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10년 전도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15년 전, 20년 전.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이걸 오늘이 아니라 이제 몇 차례 거쳐서 봤는데 그래도 혼자 싸우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런 대단한 사람이 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번 영상은 진짜 한 번만 보기보다는 여러 번 네. 진짜 시청하시고 정말 어떤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지 진짜 어떤 방향성으로 학생분들이라면 내가 나아갈지 또 부모님들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자녀들을 기르실지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지침이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희 영상 그리고 원본 영상도 꼭 같이 시청을 맞아요.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안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망나니가 되라는 건 아니고 학생의 네. 공부는 공부는 막 맞아요. 전교 1등이고 운동 잘하고 이러면 좋죠. 좋죠. 그게 김용 총장님이에요. 맞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이분이 엄청, 이분이 대단한 네, 사람이에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도 자기가 이제 학생들을 뽑을 때 그게 다가 아니라는 네, 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저희도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